주제는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아까 교수님들이 중간중간에 앞으로의 고민과 문제가 뭐냐라는 얘기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단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고 이제 우리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시대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시대에서 우리는 포스트 휴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요거를 조금 개념 정리를 하자면 현재의 인간과 구분되는 인간 이후의 상황이다. 그래서 POST, 포스트라는 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 그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6년 전에 강남 페이치 사건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또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AI를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20세기의 주체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또 익명성 뒤에 숨는 주체였다면 지금 21세기의 주체는 이제 보드리아르나 또는 한병철 교수 같은 사람 지금 독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분들의 그 입장에 의하면 정보가 넘치다 못해서 우리는 과잉 긍정성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이제는 그것이 과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익명성이 아니라 투명성의 사회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안 써 있는데 인간이 피로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티그죠. 패티그. 인간이 너무 피로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투명성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이 굉장히 오히려 힘들어지고 피로해지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AI 또는 GPT와 이렇게 만나는 직면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귀를 하고 있냐면 아까도 우리 첫 번째 발제자이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레트로가 되고 있는데요. 고전적 질문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전공이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 쪽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식론적 존재론으로밖에 접근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 개념, 그 전에는 20세기까지는 쭉 어떤 주체였냐면 개인의 의식 또는 무의식을 둘러싼 자의식을 지칭할 때 인본주의에서는 주체 개념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체주의나 포스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에 와서는 이미 주체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런 담론을 계속해서 재구성해왔죠. 이제 지금 현 시점의 주체성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그죠? 챗GPT와의 대화는 주체와 주체의 대화인지 또는 주체와 객체의 대화인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또는 서브젝트와 서브젝트의 대화인지 아니면 주체와 시뮬라크라의 운동인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은 대부분 지금 주체와 객체로 가지 말고 그동안 모더니즘에서 있었던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와 주체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이죠. 그러나 결국 보드리아르나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주체와 주체가 아니라 결국은 주체와 시뮬라크르의 계속적인 재생산과 운동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의 정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 보셨나요? 네, 한두 명 있으시네요. 여기에서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 정의는 인간과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완전히 그 인간으로 보이거든요, 얘가. 그랬을 때 이 정의, AI 정의, 이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주체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문제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이냐라는 것을 혼돈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지 오웰의 얘기인데 물론 다른 맥락입니다. 한 구절을 본다면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동감할 수
없었다. 이 영화를 볼 때 이 AI 정의는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혹시 나중에 참고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면서 막 글자가 좀 많이 빠졌어요. 경험에 참여한 행위는 마치 종교적 의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와 대화를 하고 뭐 챗GPT를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종교의식과 같은 동질성과 어떤 의식의 참여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거는 제 아는 지인이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어주고 그 사람의 양력을 넣어줬더니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알아맞추면 제가 조금이시라도 접니다. 놀라시는 분인데요. 저는 사실 네, 제일 위에 있고요. 세 가지를 제가 좀 편집을 해봤는데 좀 이미지는 있나요? 네. 그런데 이 AI가 자기를 우리가 싫어할까봐 너무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밉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다 넣으면은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네. 저하고 비슷했을 거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젊었을 때. 자,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게 모든 그 AI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AI는 또는 챗GPT는 우리에게 주체와 주체냐, 주체와 객체냐, 아니면 주체와 시뮬라크르냐 라고 말했을 때, 자, 한번 보실까요? 그림 위를 보시면요. 만년필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몽블랑 만년필인데요. 그냥 어린 왕자가 들어가 있어요. 생텍쥐 베리에. 어린 왕자가 없을 때는 판매가 저조했는데 저 어린 왕자를 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디지털 트윈인데요. 이건 이미 지금 그 CA인가요? 예, 그런 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CA이라는 그 기능인데 쌍둥이죠. 트윈이죠. 쌍둥이인데 나하고 똑같은 실물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보여주고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자, 세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명의 자리야. 이거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던 저작권 문제입니다. 자, 이름은 깁니다. 크리스카 카루마시라는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텍스트를 만들어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저작권은 누가 가졌을까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저작권은 자연인인 인간이 가졌을까요? 인공 AI가 가졌을까요? 저작권. 좀 신문 보시고 뉴스 보시죠? 누가 가졌죠? 자연인이, 이제 인간을 제가 자연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가졌죠? 아니, 자연인이 아직은 가졌어요. 저작권은. 근데 앞으로는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시뮬라크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림 위에 보시면 결국은 만년필의 본질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은 만년필이잖아요. 근데 만년필은 사라져버리고 그림만 남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만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바로 시뮬라크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는 없어지고 초과 실제인데요. 실제는 없어지고 이미지만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프모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드리아르의 이론인데 결국은 처음엔 좋아요. 이미지가 나보다 더 아름답잖아. 아까 AI 사진 보셨죠? 저 얼마나 예뻐요. 너무 멋있고. 근데 결국은 이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 인간, 자연인은 어떻게 되냐면 내면 안에서 임프모전, 완전히 폭파해버린다. 그래서 실제는 다 없어지고 가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시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파리바게트 프랑스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브랜드 최고인데. 생텍쥐베리에 나오는 어린 왕자, 이거는 몽블랑은 없어지고 만년필은 없어지고 어린 왕자만 남는 거죠. 계속해서 카피와 카피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챗GPT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임포전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건너뛰겠습니다.
뭐 이런 두 교수님들이 AI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쟁 우위 전략을 3I로 얘기했더라고요. 잘 질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성과 창의성에 아이디어를 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경쟁 우위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3I를 얘기하면서.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더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교수님,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2030년대 학원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투쟁, struggle for recognition, 남한테 인정받기 위한 사회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챗 GPT를 아느냐. 우리 교수님 내 영역방에 계시거든요. 자꾸 물어보지 못하겠어. 너무 모른다고 무시당할 수 있잖아. 몇 번 가르쳐줬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자, 이래서 계속해서 이런 인정투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루소가 말했던 자연주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첫 번째 발제했던 교수님이 이제 미디어의 생태학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원고를 못 보고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지식 생태학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량, 중요성, 구술평가, 평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딱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좋지만 역량도 중요하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 될 수 있을지 필요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AI와 인간 협력이라는 지식 생태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국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 개발을 향상시키자는 거죠. 분명히 인간만이 특이하게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은 제가 조금 잘 읽는 책인데요. 한병철 교수님 겁니다. 예, 독일에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사회의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세요. 그분이 얘기한 책을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막 대상포기 열도 막 나고 그러면서 두 가지로 표를 좀 이건 책 GPT한테 안 물어보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인 인간은요 생각하고 듣고 경청하고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은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닭살 돋듯이 무서운 걸 당해도 막 닭살 돋듯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요. 얘는 못한대요. 챗 GPT는. 우리는 감동을 하는데 얘는 감동을 못하고요. 우리는 열정을 갖잖아요. 패션. 근데 얘네들은 무감각하대요. 근데 하이데거의 이론 중에 being in the world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세계의 존재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은 자기가 던져진 존재라는 피투성을 알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기투성을 안돼요. 그런데 챗 GPT는 미래에 대한 기투를 못하고 항상 과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자연인은 선택하는데요. 얘네는 1과 0 중에서 하나만 고른대요. 우리는 바보처럼 거짓말로 볼 수 있대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못한대요.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화를 얘기하지만 얘네는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좀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한 결속을 우리는 갖는데 얘네들은 너무 약한 결속을 갖는데 거의 결속이 없죠. 챗 GPT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강한 결속력을 갖잖아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뭐 공동체의식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성을 안 돼요.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연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니까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리플렉션, 성찰하잖아요. 그리고 영성을 갖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인간적인 것을 제거해버려요. 가장 지능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나 인간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애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 빠지고요. 지금 우리가 다 결혼한 사람들 제 나이는 많이 후회하지만 처음에 다 콩깍지까지 사랑하고 여기 지금 바로 작년에 올해 결혼하셨는데 에로스 얘네들은 유혹을 못한대요.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한데 얘네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사실을 주지 못한대요. 왜? 다 과거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한병철 씨가 이 교수님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AI는요 한마디로 몸이 참여하지 않는 인식이에요. 아까 제가 인식문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 스스로 소외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생물학적 몸에 대한 재현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전철 교수님은 이제 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물학적 몸에 대한 재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하나는 아까 관계성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가는 말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모라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는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감하게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쓰는 만년필은 본질을 버리고 생떼지베리의 어린 왕자 때문에 팔린다면 그 이미지는 언젠가는 파멸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챗 GPT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다 배우고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이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성결 교잖아요.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갱신하면서 만들어 온 공과 교재가 있어요. BCM이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자도 앉아있네. 지필자. BCM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만들었냐면 마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이래요. 근데 이런 영어가 없대요. BCM.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몸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냥 만든 거예요. 고유 명사로. 그리스도 몸.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The Body of Christ Ministry. 파란 색깔. 그럼 갑자기 BCM 단어가 다 바뀌는 거야. BCM은 그리스도 몸도 될 수 있고 몸에 대한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몸에 대한 사역도 될 수 있고 또 BCM 크게 쓴 거 마들리 노임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나눔 커뮤니언 쉐어링이 될 수도 있고 미션을 리빙 선교적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챗 GPT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교수님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까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얘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이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걸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마딜리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또 아까 AI는 챗GPT는 굉장히 약한 결속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강한 결속을 갖고 있잖아요. 공동체적인 나눔 그리고 미션원 선교적인 실천적 삶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챗GPT와 나란히 좋은 파트너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